지금부터 법정 어른 스님 14주기 추모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무명여 문무명진 내지 문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득인 무소득고 다구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후경 반야바라밀다구신무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진실부로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라제 아제 바라제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제 승아제 모지사바. 먼저 대중 영단 3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스님 영전에 공양 의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향이 있겠습니다. 헌향은 조계총림 송광사 수자이신 현묵 스님과 유나 범종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차공양을 올리는 헌다가 있겠습니다. 헌다는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이신 부자스님, 전 주지이신 자공스님, 전 주지시자 쌍봉사 회주이신 영조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법정 어른 스님께서는 평소 국수를 즐겨 드셨습니다. 상자 스님들 또 손상자 스님들께서 어른 스님께 국수를 올리는 헌공이 있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헌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추모법회에 참석해 주신 스님들, 내외빈들을 모시고 영전의 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사의 어른 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신행 선원장이시자 대종사이신 영명 스님, 송광사 회주이신 영진 스님, 대원사 회주이신 현장 스님 대표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원소 스님, 무생 스님, 송광사 위원장이신 대경 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이신 시공 스님, 일화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장 원경 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가자 내외빈들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길상사 공덕주 길상화 보살님 따님이신 보홀화 보살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국민의힘 성북갑 국회의원 후보 이종철님,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성북 기동민 국회의원님, 전 불교방송 BBS 사장 이선재님까지 함께 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임원진 지역모임 소임자들 헌화하시겠습니다. 이계진 전 이사님, 이평래 전 이사님, 김진홍 이사님, 최남재 감사님, 고현 광주모임 본부장님, 조영순 경남모임 국장님, 홍정근 법인국장님, 박성직 거사님도 함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맘때 이 즈음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른 스님 가르침을 새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고자 어른 스님의 말씀 영상으로 함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말씀에 앞서서 조계총림 송광사 윤하이신 범종 스님의 축비 삼성으로 모두 함께 추모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외에는 어떤 수식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비구 법정. 철저한 무소유로 일관했던 법정의 마지막 길은 평소 입던 가사 한 벌이 전부였다. 야속하리만큼 냉엄한 참으로 그다운 마지막 법문이었다. 자정의 불길로 세상의 때를 살라버렸던 법정.
비구라는 이름의 성스러움을 회복해놓고 그는 갔다. 세상은 시대의 축복이었던 비구를 잃었다. (2010년 3월 11일) 때 아닌 때에 범정이 울렸다. 법정의 원적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법정의 열반 소식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대종사 품계를 내렸다. 그러나 대종사란 칭호는 사용되지 않았다. 스님이라 불리는 것 외에 어떤 수식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까지 비구 법정이길 고집했다. 비구 법정이란 네 글자는 어떤 수식어보다 큰 울림이었다. 바람의 조문인 듯 대나무 숲이 거세게 흔들렸다. 법구를 모실 요령과 목탁이 길을 열었다. 나무 허리를 휘젓는 바람의 통곡과 함께 법정의 법구는 상자들의 어깨에 들려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선택한 가난,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우레와 같은 침묵의 언어다. 죽음으로 설하고 있는 법정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참아 보낼 수 없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손길로, 눈물로 씻어내려야 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맑은 도량이었던 법정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길을 떠났다. 그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고 철저한 무소유로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었던 비구 법정.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법정이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법정은 장경각을 구경하고 내려오던 보살로부터 대장경판이 빨래판 같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운어 스님의 불교사전 편찬 작업을 돕기도 했던 법정은 역경원을 거쳐 불교신문 주필로 활동하며 유신 철폐 민주화 운동에도 동참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법정을 문득 멈춰서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8명의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도 안 되어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심한 자책으로 충격을 받았다. 출가 수행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송광사 그늘에 불이람을 짓고 청정 수행의 도량으로 삼았다. 참으로 당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요. 늘 깨어서 스스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시는 그런 분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깨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힘이 있으셨어요. 늘 푸른 눈으로 자신을 닦아 세웠던 법정은 불이람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또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 오지로 들어갔다. 이 시절 법정은 자신의 수행을 사회에 회양했다. 도심 복판에 있으면서도 탈 속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길상사는
김영한 보살의 간청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인 길상사로 태어나게 된다. 1993년 법정은 죽기 전에 밥값을 해야겠다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했다. 종교를 초월한 시민운동이었다. 개인의 청정함으로 사회를 맑히는 맑고 향기로운 울림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길상사 창립법회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고 법정은 명동성당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법정은 40년 전에 미리 쓰는 유서라는 제목의 수필을 한 편 쓴 일이 있다. 실제로 법정의 장례는 40년 전의 글과 조금도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그래서 없었던 15,000여 명의 추모 인파가 있었다. 아름다운 마무리의 대명사로 걸음마다 선명한 영상을 남기며 법정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향했다. 각지에서 운집한 추모 인파가 큰 길을 가득 메우고 운구 행렬의 뒤를 따랐다. 청정승가 법정에 대한 존경과 신뢰였다. 사람들은 법정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비구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고 비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감동에 젖을 수 있었다. 입적하기 전 법정은 몇 안 되는 상좌들에게 유언장을 남겼다. 상좌들 보아라.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는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모든 스승이 그렇듯 제자들에게 법정은 어렵고도 따뜻한 스승이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 준엄함과 작은 질문에도 이치의 궁극까지 길을 열어주곤 했다. 이제 뉘에게서 법을 묻고 청정 가품을 배우겠는가. 비구 법정,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어서 송광사 수자이신 현묵 스님의 추모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법정 큰 스님께서 가신 지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스님께서 여기서 입적을 하시고 마침 강원도 토굴에 가서 조용히 제자분들에게 장례를 치르라고 유언하셨는데 그때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부득이 송광사로 모셔서 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추모하는 사람들이 법정 스님이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송광사로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손에 향을 잡고 일주문에서 스님이 하루 쉬어갈 문수전까지 길을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몇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좀 쉬었다 나오라 그래도 그분들이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스님을 또 추모하는 마음에서 향불을 사르면서 염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에 알리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해인사 강원에서 강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고암 스님이 종종으로 계셨고, 그때 시자했던 스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고암 스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연설할 그런 연설문을 작성할 때가 있으면은 시자를 시켜서 법정스님이 부탁해가지고 그 연설문을 원고를 받아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했답니다. 그때 법정스님께서 해인사 강원에서 가르친 과목이 뭐냐, 문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그 장경각 판이 시골의 할매들이서 보고는 대장경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저기에 있는 거 저기 대장경판이라 하기는, 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빨리 판따기 같은 것이 대장경판이냐 하는 소리를 듣고, 스님들도 쉽게 경을 번역하고 글을 써서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해인사 강원에서 문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받고 글 쓰는 걸 배워가지고 수필집을 낸 스님이 그 기념으로 수필집을 저한테 하나 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스님께서는 정말 가실 때에도 우리 종단에 많은 교계의 스님들에게 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 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꽃과 향을 모신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큰 스님이다 하면은 다 과일, 괴임새와 떡과 공양을 올리게 하는데,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정 스님은 그 본질을 깨우쳐서 가지고 아마 제자분들에게 저렇게 부탁을 해서 향과 꽃으로 간절롭게 그렇게 영단을 꾸미게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저런 것을 보고 법정 스님이 큰 울림을 주고 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관을 만들지 말라, 평소에 스치던 가사를 덮어가지고 연결식장에서 답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수많은 화환이 오기도 하고 만장을 써서 깃발을 들고 하는 그런 행사도 다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장 하나 없이, 꽃 하나 없이 간결하고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추모하는 사람들의 인파는 물빌듯이 와가지고 스님의 가시는 길을 배웅하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그렸습니다. 우리 종단에는 아직도 행사에 가보면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보면은 수많은 만장이 걸리고 수많은 꽃 화환이 걸려가지고 가시는 분의 덕을 기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보면은 그게 다 허황된 것이고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건간에 들어와 가지고 가정의식에 대해서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그런 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지막 할 때에도 그 다비장에도 연화대를 만들지 말고 조촐하게 가사를 덮은 그 몸으로 이렇게 다비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기 때문에 그 법구가 정말 더 장엄스럽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와닿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내가 저 부산에 범어사에 가가지고 무비 스님에게 그 얘기를 들려드리니, 무비 스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야, 법정 스님께서는 가시면서 정말 우리 종단에 큰 울림을 주고 갔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의
행사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도입되고 개성돼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몸속으로 보여주셨는데 언젠가는 또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질을 잊지 않고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에 부처님의 수많은 경을 보시고 또 경전을 보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개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송이 하나 있다. 그 개송은 팔만대장경에 모든 뜻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개송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법정스님이 좋아하시던 개송, 팔만대장경의 뜻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개송을 들려드리면서 추모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 한번 해주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스님께서는 혼자 계셔도 항상 방일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길상사 새 주의심으로 취임하게 되는 덕조 스님도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늘 깨어있고 또 허례허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정수를 받들어 행하면서 이 도량의 주지 소임을 잘 이행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스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큰 울림은 우리가 늘 받들어야 될 과제이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 주지 스님이 전에도 여기서 살아본 소임의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삼아서 더욱더 소임을 잘 볼 것이라 믿어집니다. 여러 사부 대중께서도 새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소임을 잘 받들어 이곳에서 맑고 향기롭고 또 교육과 수행의 실천 도량으로서 더욱더 빛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부대중의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조계총님 송광사 교구장이신 무자 스님을 모시고 추모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권위 허덕이는 우리 이 중생들을 보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각국에 불타는 이 세계를 불을 끄는 그런 감로의 법문이 지속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전임 주지 덕일 스님께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셔서 우리가 큰 스님 길이지만 큰 스님께서는 우울한 표정보다는 밝고 맑고 이런 모습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주지 살림산도 고시학당 스님께 박수 한번 우리 다 함께 칩시다. 그리고 새로 무거운 소임을 맡게 되신 덕조사님 마상자이시고 밖에서 볼 때 가장 그 가풍을 잘 이어가실 분이라고 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번에 소임을 맡게 되신 덕조사님께도 우리 뒤에서 큰 박수 보내서 살림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내빈께서 많이 오셨는데 내빈들도 참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낱낱이 건명도 할 수 없고 얘는 주지스님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송광석 주지대표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법정 어른 스님 14주기 추모법회 마지막 순서로 음성공양 헌음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14주기 추모법회의 중요한 의식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추모법회와 더불어서 길상사의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축하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추모법회는 좀 경건하게 하고 요 다음 순서는 좀 함께 축하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송광사 교구장 스님께서 미리 아주 밝게 하시라고 말씀 주셔서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큰 박수 몇 차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우리 길상사를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지켜주고 제가 바깥에서 봤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기도와 수행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주신 우리 주지 덕일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회향을 맞아서 영전 앞으로 모셔서 한 말씀 소회의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스님 모시겠습니다. 팔 년의 세월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 버린지 모를 정도로 화살과 같고 유서와 같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8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정말 빠른가 봅니다. 그동안의 8년의 소임을 잘 아무 별거 없이 회양하게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특히 부처님과 법정 어른 스님과 또 송광사 대덕 큰 스님, 또 사부대중 또 종무원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의 소임을 보다 보면은 정말 경영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예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지소임 보면서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참회 드리겠고 또 8년 동안에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사부대중에게 참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금일 어른 스님의 추모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롭게 주지스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독조 큰 사형께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 자연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수행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우리 주심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보현의 회장 삼매야 보살님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를 더욱 새롭게 이끌어 주실 우리 신임 주지스님 덕조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조 스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고 오는 시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사 스님 가신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모법회에 참석해 주신 송광사 수자, 현묵 큰 스님, 연합 범종 스님, 교구장 무자 스님, 상봉사, 회주 영조 스님, 그리고 신흥의 영명 스님, 전 교구장 자공 스님, 현장 스님, 송광사에서 어른 스님, 방장 스님 빼고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귀한 도반들, 그리고 인연 있는 스님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님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모법회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북구 이종철, 김영배, 이동민 후보자님, 그리고 관계자님, 이 자리에 와주신 사부 대중 네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사 스님께서 창건한 이 맑고 향기롭게 근무도랑 길상사는 1997년 12월 14일 대원각을 사찰을 받고 창건된 지 벌써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27년 전 대원각 요정식당을 김영환 유상호 부살님으로부터 무수상 시주를 받아서 지금 광주 무각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최학스님과 저 둘이서 그때만 해도 7,000평 땅에 수저젓가락 하나 없이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IMF가 바로 시작되어서 갈 곳 없는 실업자를 위해서 급식을 시작했고요. 힘든 사람들의 위안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모든 시민이 좋아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오늘 원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그 이후로 길상사의 주지소임으로서 덕현 스님, 덕운 스님, 그리고 요번에 소임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시는 덕일 스님, 길상사를 잘 갖고 오셨습니다. 특히 전 주지 덕일 스님께서는 두만기 8년 동안 지내오면서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도량을 잘 가꾸고 묘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이 길상사 전임 주지이신 덕현 스님, 덕운 스님, 덕일 스님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경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사 스님 멸반 이후 유언에 따라서 10년 동안 불이라며 수행정진하는 말씀에 따라서 여태껏 불이라면서 텃밭을 가꾸고 마당 쓸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법정문도 막내인 우리 덕스님이 주지 2년의 만기를 다 마치시고 문도회의를 열어서 저를 다시 길상사 주지를 하셔서 이 길상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길상사 주지 임명장을 받고 나서 길상사를 일구고 길상사 창건에 정성을 쏟았던 최학학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길상사 주지 임명을 받아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학학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최학학 스님 하시는 말씀이 덕조 스님, 길상사 올라가면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덕조가 아닙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현재 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덕조를 기억하신 분들은 옛날의 덕조를 생각하시고 기대를 많으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가 덕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다만 길상사의 창건을 하신 은사스님 유지와 길상사 창건 시주를 해주신 김영환 보살님의 그 시주한 고귀한 뜻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을 만들면서 운영 방침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1997년 길상사를 만들면서 은사스님께서 길상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운영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천명하겠습니다. 은사스님께서 길상사는 이렇게 운영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는 모든 불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도량, 두 번째는 정의 결사의 정신을 이은 일반 시민의 상설 수련 도량, 세 번째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도량, 네 번째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대중 보살을 큰 도량, 다섯 번째는 성속이 함께하는 투명한 운영체제를 갖춘 도량. 원사스님께서 길상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고 운영 이미 방침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다시 제가 길상사에 돌아와서 늘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소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이 글씨는 오늘 여러분의 기념 행사 끝난 다음에 다 앞으로 원사스님 글씨가 새겨진 것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원사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소임하겠습니다. 오늘 원사스님 14주기 추모부패에 동참해 주신 예빈 사부대중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모두 복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오늘 법정 어른 스님 14주기 추모법회 주지 취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께서는 일어나셔서 영단에 마무리 3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영전에 큰절 3배 올리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뇌를 다 이으우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법정 어른 스님 14주기 추모법회 주지 취임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